안녕하세요. 엘릭시르 편집부 임조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윈터러 완전판 출간 기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문학동네 출판사 사무실이고요. 여기 파주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모시고 지금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라이브가 처음이라 네, 실수는 물론이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머리가 지금 하얘지고 있는 중인데 약간 진행이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선생님 보러 오셨으니까 선생님이랑 말씀 많이 나누시고요. 네, 선생님 그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라는 거를 하게 되어서, 막 이 댓글 보고 있으니까 되게 옛날 생각나요. 옛날에 막 라이브를 해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그렇지는 않고, 아주 예전에 비슷한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 뭐 해보신 거예요? 포립, 포리프 아, 시절에, 네네. 그때 그게 포리프가 아바타 채팅하는 근데 그게 언제예요? 20년 전쯤에, 네, 그때는 네네.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들 아바타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방에 독자분들이 많이 음, 모여주시면은 그냥 제가 질문에 한 20개 정도 답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제 기억이 나는 게 한 그때 방의 정원이 1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이 들어오시니까 댓글창이 이렇게 넓지가 않고 댓글창이 요만한데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남아있고 아, 그때는 그게 저희 집에서 했어요. 저희 방에서. 음,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파주에 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소설학교 처음에 가가지고 할 때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소설학교 하면서도 선생님보다 제가 더 떨고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까지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마케팅 팀한테 속았어요. 네. 원래는 어깨까지만 나온다고 선생님이 하시고 저를 옆에서 이렇게 보조만 카메라 해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어깨까지만 예. 나오는 걸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감이라 제가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그때 모든 사태가 바뀌었군요.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서 같이 나와서 라이브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좀 아까까지 머리가 하였는데 더 하얘져서 지금 아무 말이나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여기 이게 뭔가 남은 거를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으면 네. 아마 사실 안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저는 뭔 말을 했는지 모르고. 지난번 소설학교도 네. 영상을 찍었는데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 네. 아, 어쨌든 그렇다. 그 네, 네. 영상.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안 보고 있어요. 다 이유가 똑같네. 어쨌든 오늘 좀 라이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사은품 드릴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라이브 편집해가지고 다시 이 출근한 문동씨 채널에 올릴 건데 그때 댓글이랑 저희 엘릭시르 페이스북에 당첨자 공지를 하고 사은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처음에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예, 벌써 네, 막 온갖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황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네, 일단 뭐 예상하시겠지만 윈터러를 마감을 해서 들여서 뭐 이제 많이 정말 교정을 정성스럽게 봐주셔서 또 그 책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블러디드 2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러디드 2권이 여름이 가기 전에 나오면은 진짜 좋겠는데 제가 이제 확언은 못 드리고요. 확언을 드리면 그쵸 이렇게 기대를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실망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열심히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6월을 열심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네. 네네 아니, 저는 마감하고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한숨 네. 돌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올해 내내 계속 집필 계획이 잡혀 있어서 네. 점점 바빠지시는 것 같아요. 작년이 진짜 저는 인생에 제일 바빴던 해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어우, 그래서 이제 작년에 11월까지 해서 사인회까지 마무리가 되고서 음, 이제 12월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쉬지를 못하고 음. 정신없이 너무나 한 1, 2개월을 보내고 바로 또 윈터러 작업에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윈터러의 교정 작업은 이제 한번 1차적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블러디드 작업이 이제 시간이 또 걸리게 되니까 예, 올해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 생각이 음. 드네요. 블러디드 이권하고 또 데모닉도 네, 네, 나오죠. 조만간 네.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데모닉도 이제 한번 또 책이
윈터보다 조금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게 여러분, 네. 잘 들리시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너무 조용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 그렇죠. 그런 이게 기분이네요. 소설학교만 네. 하더라도 앞에서 네. 반응들을 소리로 계속 듣고 눈 마주치고 하니까 네. 저희도 사실 처음에 말 시작하면서부터 네. 이 댓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못 보고 여기 지금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금 다양한 곳에 계시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어디서 밖에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댁에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지금 아주 진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두 분 저희들끼리 막 그 대화하듯이 막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실감이 안 나네요, 여러분. 네. 아까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몰래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회식에서 이탈하신 건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럴 만큼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근황 얘기하면서 하나 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해가 2019년 이거 아까 몇 분 사인을 해드리다 보니까 또 날짜가 실감이 나는데 제가 세월의 돌이 99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데뷔 20주년인 것 같다. 이거를 어젠가 오늘 깨달았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저도 네. 선생님이 아까 네. 10분 전에 말씀 주셔가지고 네. 아무 생각이 없다가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좀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있다가. 조금 성대하게 뭔가 데뷔 20주년이면 엄청난 네.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성대하게 뭘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독자분들과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일생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러네요. 또 20주년 행사로서 되게 의미 깊고 재밌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와주신 거네요 진짜. 네,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 이런 점을 전혀 모르고 하셨지만 저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굉장히 이제 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서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20주년이라는 게 20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긴 세월이어서 제가 소설 속에서 만약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실감하기에는 그렇게 막 많은 게 바뀌지는 않는 그냥 책이 좀 늘어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 그런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오히려 제가 차이를 약간 못 느끼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계속 와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라이브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나 또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이렇게 막 구매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계속 계셔서 제가 세월이 가서 모든 게 끝났고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20년이 순식간에 흘러간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튼 데뷔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네. 이번에 어저께 나왔는데 네, 이미 사실은 바로 다음 날 라이브라 네. 책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요? 저희 좀 네. 보니까 네. 벌써 어저께부터 책 받으시고 올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송하시는 오늘까지 분들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요새 택배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져서 네, 박스를 한번 세트를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책 박스 세트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세트가 뒤에는 이런 식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 SNS 같은데 사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한 권 정도만 네. 해서 네.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가벼우니까 저도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 보면 네. 각 권의 각 인물들 네. 선생님이 골라주신 인물들을 네. 일러스트화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부로 일- 한번 네. 그리고 커버를 벗기시면 표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이랑 돼 있어서 아마 또 일러스트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커버랑은 또 다른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쪽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책 받으신 분들은 이게 1권부터 7권까지 표지를 다 이어놓으면 윈터러 검이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화면이라 다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1권에는 칼 손잡이가 있고 마지막에 검이 있어서 아마 한 번씩 늘어나 보시는 것도 재밌는
네, 것 검이 좀 같고요. 길어요. 네, 7권, 6권만 쓸 걸 6권이 돼서 그러게. 검이 좀 길어요. 네, 그래도 10권이 아니라서. 네,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아 그리고 데모닉은 이런 거 못 하고요. 네, 그쵸. 너무 데모닉은 긴 또 거예요. 더 길어가지고 못할 것 기차라도 해야 될 같고. 것 같고.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마지막에 나왔던 윈터러 애장판에 실렸던 외전이 실려 있느냐는 뭐 얘기를 그렇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7권에 실려 있습니다. 7권에 실려 있고요. 네. 네, 뒤쪽에 선생님이 새로 이번에 하시면서 추신으로 써주신 후기도 있으니까 아마 옛날에 읽고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는 것도 후기부터 보시는 것도 좀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고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일러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중간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블러디드 작년에 나왔던 블러디드 1권에서도 애써주신 일러스트레이터 낙화가 선생님. 네. 네. 오늘 라이브를 보고 계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네. 편집장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꼭 보시겠노라고. 네. 네. 낙화가 선생님이랑 인연은 좀 오래되셨죠? 네. 그러니까 일본판이 네. 2006년쯤인가 제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나올 때 그 일러스트를 처음 그려주시게 돼서 제가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리고 그분도 이제 그리신 다음에 또 책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감상을 저한테 또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인사를 메일로 나눠가지고 참 굉장히 이게 읽고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셨는데 한 번도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저도 이거 네. 작업을 하면서 낙화 선생님이랑 진짜 많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저도 일본어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편집부에 일본어 담당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 메일을 쓰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메일 넘겨 번역해가지고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작업 마무리하면서 한번 꼭 오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에 오거나 아니면 네, 진짜요. 네, 그럼 뭐 도쿄로 좋겠어요. 만약에 네. 오게 되면 뭐 본인이 안내하시겠다고 그래서 꼭 가야 네. 되겠는데 같이 그래서 가실까요? 그러실 거예요. 데모니 끝나고 네. 선생님이 오시든 뭐 네. 제가 가든 해서 저도 꼭 얼굴 좀 뵙고 싶고 고맙다는 네.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 아마 보시고 계시더라도 그쵸.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제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전달이 제대로 네, 전달이 네, 잘. 네. 됐기를.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아무튼 라이브를 통해서 낙하와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독자분이 로즈 에버님이 물어주셨는데 표지 이어지는 거 누가 생각하셨냐고. 네. 선생님이십니다. 저희가 디자인 미팅을 네. 처음에 하고 중간 미팅에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 컨셉이 아니었죠, 선생님. 예. 근데 처음 컨셉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처음에 컨셉을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컨셉도 되게 예뻤는데 그날 미팅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나란히 좀 이렇게 그때 이제 샘플 만드신 거를 나란히 디자이너분이 놓으셨는데 나란히 놓은 걸 보니까 뭔가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날 갑자기 한번 그러면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네. 또 그리고 순식간에 디자이너분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하고 확신이 생겨서 얘기를 이렇게 좀 방향성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가 그 진행이 꽤 많이 됐던 막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이 약간 조급해가지고 맞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컨셉을 이제 와서 바꾼단 말인가. 근데 디자이너도 되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디어도 사실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속으로는 혼자 조마조마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너무 순식간에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이게 되겠다. 되게 네. 하고 나서는 확실히 그리고 반응도 보니까 확실히 선생님이 독자분들의 취향이나 반응 같은 거를 확실히 잘 아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제가. 네. 지금 현 접속자분들이 거의 5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네요. 정말요? 왜 여기는 근데 2명으로 보이죠? 여기 이해가 업데이트만 네. 좀. 낙하와 선생님이 댓글을
어딘가요? 트위터에 아. 뭔가를 올리신 모양이에요. 보셨나 봐요. 네. 다행이다. 네. 네. 막 여기 막 손님 들어드려야 될 것 같구만. 아무튼 조만간이 아니라 데모니 끝나고 한번 뵙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그럼요. 정말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윈터러 새로 나오면서 또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네, 이걸 원고 수정을 하면서 옛날 판본이랑 어떤 부분에 톤을 조금 많이 대셨는지, 어떤 부분을 좀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으면. 네. 원래 윈터러가 아시다시피 2000년 맞나요? 하여튼 맨 처음에 나오고 그 사이에 애장판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이게 앞에 책과 애장판도 이미 달랐어요. 이미 그 단계에서 사실은 많은 수정이 있었는데 앞에 책을 보신 분이 꼭 애장판 이제 또 사서 또 비교를 해보고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달라진 거는 조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이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다시 연재를 하고 또 이 새 책을 내게 되면서 또 약간 더 변경이 된 건데 어떻게 제가 느낄 때는 처음에 판본과 초판과 그 애장판 사이의 갭이 좀 더 크고요. 애장판과 이번에 갭보다는 그때가 조금 더 크지 않나. 만약에 세 개를 비교를 이제 물론 그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하기 어렵지만 네, 안에 그 세 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이제 7권이나 되는 책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막 내가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 한번 읽어볼까 이런 느낌의 책이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윈터러를 내고서 제가 많은 분들이 아주 한 17년 동안 많은 이제 팬메일을 주셨을 때 굉장히 이제 막 자세하고 자신의 심정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메일을 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어쩌면 그럴 때 조금 잘 읽어지는 그런 면모가 약간 있는가 싶기도 한데 예를 들어 뭐 수험생활 중이시라든가 사실 수험생활이 바빠서 읽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또는 뭐 군대에 계시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감정이입하면서 많이 읽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보다는 좀 이렇게 내가 재밌게 한번 푹 빠져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7권이나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읽게 되는 책이긴 한데 이 책에 대해서 그 변화 과정을 저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 캐치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찾아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 자신이 약간씩 변해가는 과정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책 지금 받고 책 놓고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많이 책 설명은 정도로 하고 네, 그 굿즈들도 네, 4대 서점별로 저희가 다 다르게 했는데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책을 다 팔아먹으려고 다 각자 서점별로 한 게 아니라요. 네, 이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서점별로 다 따로 하고 싶은 컨셉 굿즈 컨셉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요청 주신 것처럼 굿즈를 다 판매를 하면 좋겠는데 이러저러한 또 사정들이 있고 예, 해서 지난 블러디 때도 그랬지만 서점별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품을 마련을 한 거고 근데 저는 사실 놀란 게 블러디드 때도 그 굿즈를 다 받으시려고 네 군데에서 다 구입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놀랐는데 네, 오늘 네. 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세트를 네 군데에서 다 사신 분들이 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참 그게 아무리 그러네요. 돈을 네, 버시는 분들이라고 네, 하더라도 상당한 그래서 정말 가격인데,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지만 네. 동시에 약간 걱정됩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굿즈 판매 계획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방의 사인회 같은 행사 같은 거를 아무래도 저희가 수도권 안에서밖에 못하니까 지방 행사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 좀 있긴 해서 예, 지금 당장은 수도권 안에서의 사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선생님이랑도 좀 나누고 해서 그런 것들도 데모닉 나오기 전까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참 사인회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거의가 이제 다 서울이었죠. 딱 한 번 부산에서 한 적이 있고
네, 해외에서 한 적은 있지만 뭐 해외는 아. 이제 뭐 네, 네, 이제 중국이나 뭐 네. 대만에서 한 적이 있지만, 네, 어쨌든 부산에서 한 번 한 적 있고 나머지는 다 서울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계신 분들이 이게 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도 마음이 참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냥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편집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40만 원 쓰신 분이 인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민성님. 아, 네. 40만 원. 두비두방님은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하나는 전시하고 하나는 읽고 하나는 선물하신다고. 아, 네, 선물. 네, 그러네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 좋은 훌륭하십니다. 좋은 선물이 돼준다면 저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새로 읽어주시는 분들의 감상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17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약간 옛날의 이제 어떤 분위기랄까 요즘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 이게 저는 못 느낄 수 있는데 또 이제 다른 독자분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새로 읽으시는 분들의 감상이 참 좀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라이브 준비하면서 엘릭시르 페이스북이랑 뭐 선생님 블로그 댓글에도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 지금 라이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저희가 받은 질문들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골라가지고 댓글 중에 골라가지고 답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근데 워낙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주시기도 할 거고 들어온 질문도 많아서 모두 소개를 못 해드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질문을 질문 여기 약간 주셨어요. 하시기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종이책만 계속 내시다가 작년에 웹 연재를 처음 네, 시작을 네. 하셨잖아요. 카카오 네. 페이지에.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루나야들 블러디들을 내게 됐는데 네. 그 웹 연재를 시작하시면서 남들 뭐 소회 같은 게 따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금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도 제가 아까 뭐 20주년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20주년의 이 기준이 보면은 제가 세월여도를 PC통신에 연재를 했던 그때가 이제 98년이고요. 1998년이고요. 네. 연대가 바뀌었어요. 98년이고 그리고 이 99년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쓰기 시작한 게 98년이고 연재가 99년 제 기억으로는 99년 한 4월 정도인가 연재가 봄에 되기 시작해서 책 자체는 가을쯤 아마 나오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뭐 이렇게 PC통신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책이 처음 나왔다고 제가 식사를 사드리고 이런 기억들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PC통신에 연재를 하고서 제가 그 이후로는 연재라는 것을 안 하고 거의 이제 종이책으로 바로 책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쭉 되다가 작년에 이제 제가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안 했어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재를 예전에 또 해보았고 그때 당시에 PC통신도 제법 큰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 보고 또 PC통신도 이제 종류별로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연재를 하고 그래서 뭐 비슷하겠지 이런 기분으로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안 비슷했어요. 네.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어떻게 달랐냐면은 그때 당시에 PC통신이라는 곳은 거의 자기 실명의 아이디로 유료로 가입을 한 분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이란 시스템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떤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많은 분들이라고 느꼈는데 지금의 이 연재하는 곳에 비하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광장에 나갔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작년에 연재라는 것을 이제 플랫폼에 시작을 해보니까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뭐 우주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규모다. 규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말이 없는 분들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범위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본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가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있고 저의 작품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한 개의 게시판에 사람들이 뭐 글을 하루에 뭐 몇 개 올리고 이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은 작품이 있고 또 보기도 용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연재하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조금 이제 읽어봤죠. 어떤 것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엄청 많은 작품이 있고 또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미가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이란 게 있고 그런데 사람의 취향이란 게 예전에 이제 젊어서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은 이게 확확 바뀌지가 않고 좀 고정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런 거하고 제가 또 새로운 재미를 경험을 하는 아 지금의 이분들이 이걸 재밌어 하고 그러면은 이 재미가 뭘까 또 제가 알고 싶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제 배워서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제가 그걸 적용해서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제가 할 수도 없고 저만의 균형점을 어떤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게 장르 소설계를 뭐 제가 뭘 알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넓은 이 시장이라든가 이게 있다고 했을 때는 다양성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다양성 중에 하나로 기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인기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분들의 그거를 제가 또 읽고 또 즐기고 알고 그리고 저도 저라는 다양성도 거기에 또 집어넣고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세계에 제가 이게 작은 어떤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꼭 유료로 뭔가를 연재하거나 이런 직업으로 작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그냥 인터넷에 나의 창작품을 쉽게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그냥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을 뭐 짧게 쓸 수도 있고 뭐 팬픽이 아니더라도 뭐 나만의 걸 쓸 수도 있고 이게 꼭 유료가 아니어도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이 미래의 장르 시장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의 다양성, 저라는 다양성을 그 안에 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 저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못 느끼고 연재가 끝날 즈음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네요. 아, 저도 장르 소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생각들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뭐 비슷하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르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종이책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웹소설이라든지 웹 연재라든지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전자책이 변형이 돼서 조금씩 분절돼서 나오는 형태도 있고 정말 웹소설을 위해서 탄생한 소설들도 네, 있고 이것만의 스타일이란 게 네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초반에는 약간 저도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워낙 종이책 세대라 그런지 웹소설은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떠나서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선 저도 동의를 하고 이게 책이라는 게 이제는 종이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돼서 나타나고 그게 이제 독립해서 다른 형태로도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좀 제가 성향이 약간 새로운 거를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보면은 왜 우리가 한 20대나 10대에 막 좋아했던 거를 일생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해서 저도 예를 들어 음악이라면은 옛날에 들었던 뭐 올드한 곡을 들었을 때 아, 막 옛날 생각나고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새로 나온 게 좋은 그런 성격이어서 약간 그래서 그런가 저는 지금 나오는 웹소설들의 그런 재미를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금세 여기에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고 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과 같은 그러니까 제가 제 글을 쓰지만 또 독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글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뭐랄까 지금의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장르라는 거는 대중을 상대하는 어떤 그 요소가 음, 조금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그 어떤 변화에 대한 변해야만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못 변하면은 그게 묻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힘을 잃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적절한 시점에 어떤 분들이 이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활력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읽어보고 뭐 저도 이제 취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조금 재밌고 어떤 건 조금 덜 재밌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재밌는 것도 있어요. 또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오히려 또 좋지 않을까. 나중에 추천을 좀 아, 받아야겠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저도 지금 사실 그래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윈터러 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자세한 얘기를 뭐 감상을 드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아 이게 적절한 타이밍의 변화라는 걸 어떤 분들이 지금 해내고 있구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즐거움을 알 필요가 있다. 이거를 뭐 단순히 뭐 재미없는 공부를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재미를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모의고사 관련해서 저희가 그 세트 발송하면서 네네. 이번에 저희 준비한 거 중에 아까 뭐 사은품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그 연약풀 수학 능력 네. 그걸 했잖아요. 네네. 저희 마케팅팀 아이디어입니다. 아, 네. 아 여기 보여드릴까요? 잠깐 네. 앞면을 아, 네. 이런 식의 정말 각 잡고 만든. 네. 네. 이건 저- 대단한 그 저는 사실 수능을 난이도가. 보진 않아가지고 이 시험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편집장님도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냐라고 제가 냈습니다. 네, 네. 이분은 출제자시고요. 감금은 안 네. 되셨지만 출제를 하셨고 이제 아, 저도 네.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네. 책 안 보고 푸시면 몇 점 나오냐? 선생님은 제가 최근에 제가 참 예전 같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교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만점이 자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논술형 문제도 있죠. 아, 네. 네. 너무 한 문제는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논술형 네. 1번. 네. 네. 근데 내년풀 재학생한테 편지를 써주세요 이런 논술이 있는데 제가 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관점이 그래요. 내년풀 재학생의 범위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정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냥 범위를 생각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내년풀을 예전에 졸업하신 주스피앙 선배님한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뿐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다닐 사람, 지금 다니는 사람, 예전에 다녔을 사람 뭐 교수님들한테 어필을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뭐든지 다 가능하고 되게 그런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장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네. 말씀을 드렸어요. 논술형 문제는 네.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추려가지고 네. 최종 심사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아, 하거든요. 네, 제가 심사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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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 다 네. 그걸 할지는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최종 점수는 선생님이 매겨주셔서 아마도 제가 뭐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다들 너무 잘 푸실 것 같아서 내 객관식이랑 주관식은 다 어떻게든 푸실 것 같고 논술에서 저 점수가 갈리지 않을까. 네. 근데 분량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넘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넘치면 오히려 점수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원래 그래서 이게 양이 중요한 거죠. 보시면 거기 네. QR 코드도 있고 네. 그 문제 푸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네. 응모 기간은 꽤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밌는 걸 써주시면은 제가 심사를 네. 할 때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느긋하게 네. 예, 푸셔가지고 응모를 해주시면 이것도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무슨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모르시는 네, 건가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물론 저만 네.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마케팅 팀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가르쳐 네. 주더라고요. 마케팅 팀의 그 마음에 달렸군요. 네, 뭔가 스페셜 좋은 걸 마련해 네, 주시죠. 스페셜 무슨 박스라고 하는데 네.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저희 페이스북이랑 네. 저 댓글에 올라온 질문 한두 개 정도 말씀을 아,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셔서 네.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렇게 저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질문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질문을 다셨지만 이제 답변을 못 받으셨다 그런 분들은 그런 곳을 찾아보시면은 질문이 이미 제가 답을 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설학교 네. 했을 때 나왔던 질문들도 있고 해서 아마 네. 소설학교 영상도 찾아보시면 예,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질문들이랑 답변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질문을 네,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몇 개를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가 모두 섬과 관련돼 있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을 네,
질문을 제가 읽을까요? 아,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질문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 1, 2, 3부 모두 섬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나간 섬들도 다시 소설에 언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그 참 그래요. 그게 루니 아이들 대륙이 보면은 보통 제가 예전에 세월의 돌이나 이런 데 대륙을 그리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뒤가 안 보이게끔 좀 그려야 되는데 딱 떨어지게 해안선이 다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곳이다 그랬을 때 거의 이제 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좀 있었고요. 지나간 섬들이 전혀 안 등장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제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언급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미주님께서 되게 긴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되게 소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아시는 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물론 이분께서 이제 뭐 이야기가 필멸의 땅과 연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주셨는데 네, 차츰 써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아이들의 전원일기여도 상관은 없다. 네, 전원일기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사실은 반복적으로 주신 것 중에 이제 기존에 아직 등장을 안 했던 포리프와 테일즈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가 또는 윈터러나 데모닉에 나왔었던 특정 인물들이 3부에 또 등장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써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이 좀 있네요. 제가 예상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게 약간 전개를 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섬 얘기가 나왔더니 사과섬 언어가 너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사과섬. 노모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섬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사과. 그리고 디체님은 달의 섬 누구누구를 좀 대륙에 보내달라고. 네, 이게 윈터러에 나왔던 특히 이제 데모닉 같은 경우는 좀 최근이고 윈터러가 조금 이렇게 섬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적으로도 좀 머니까 그 인물들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잘 그분들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그리고 데모닉 관련된 질문이기는 한데 장의원님께서 페리인클의 아르민 가문의 사람이 후계자가 다른 페리인클 섬 출신이 아닌 사람을 결혼을 한다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적절한 여론 조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원래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 따지고 보면은 그 사돈의 팔촌의 조상 중에서 우리 섬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야죠. 뭐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그렇군요. 있으면은 잘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곳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잘 역사를 잘 찾아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제가 네네. 읽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지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먼저 재출판 축하드립니다. 작가님께서는 테일즈 위버 챕터를 플레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의 책이 게임으로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테일즈 위버는 제가 제법 오래 했습니다. 챕터를 해본 정도가 아니고 많이 해봤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초반부이고요. 아주 최근의 챕터는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왜냐면 작년에 막 새 챕터가 나오고 이랬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네. 너무 작년이 바빠서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게임이든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정이 다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참고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은. 네. 또 어떤 네, 김지훈님이 주신 질문 중에 막시민은 원래부터 내정된 3부 주인공이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정해진 건가요? 이스피는 다들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막시민은 엄청 의외였던 것 같아요. 크크. 방송 꼭 볼게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수핀이 주인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은 진짜 일찌감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그 윈터로드 데모닉도 나오기 전에 제가 최초로 써보았던 이 인물들에 관련된 얘기가 막시민과 이스핀이 주력으로 나왔던 그 얘기였었고, 이 관계성을 언젠가 다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이 3부를 사실은 2부를 끝낸 다음에는 바로 직후에 3부를 쓴 게 아니라 지금 갭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긴 했었는데, 이 얘기가 3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등장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 네. 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런 질문도 예전부터 네, 블로그에도 많이 주셨었는데, 이름을 사실 제가 어감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감을 사실은 제일 중시하고요. 저는 그 다음이 이제 뜻이 있다면 뜻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색을,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는 항상 검색을 미리 해보는데, 어떤 전혀 이렇게 좀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이제 피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도고요. 아주 중요한 이름이 아닐 때는 보통은 현실에 있는 이름이 제일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 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그냥 많이 짓다 보면 잘 짓게 되시지 않을까요? 네. 이게 참 전 세계 언어권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권의 그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묶어서 그 언어권의 제일 특징적인 뭔가 어감?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버피님이 작가님 테이저 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네, 네. 알려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선생님 작품이 새로운 콘텐츠화된 뭐 게임이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뮤지컬 같은 것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완전히 그냥 신기함이 저의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이제 어떤 그런 다른 걸로 나온 게 이제 포립이 나온 게 최초였을 것 같은데, 포리프를 지금 안 해보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그냥 신기한 마음이 단순히 컸었는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이제 테일즈버 프로젝트가 있고, 또 이제 아케이지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게 여러 번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세계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방식 같은 게 좀 저도 배우게 되고,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는 쪽이 오히려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져서 완전 신기한데, 뭐 그림 한 장을 사실은 그려주셔도 신기한 건데, 움직이고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세계를 플레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신기한 마음이 컸다면, 뒤로 갈수록 이 세계와 소설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와의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 나가는 게 굉장히 컸고, 오히려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케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신선한 어떤 그런 변화를 주지 않나. 왜냐면 작가라는 직업을 20년을 하는데 그냥 글만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이 약간 정체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년 길다면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가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해봤던 게, 제가 또 제 작품을 다시 써야지 하고 할 때도 또 리프레시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약간 여유가 이제야 생겨서 44분 만에 여유. 네, 이제야 여유가 살짝 생겨서 댓글 네. 올라가는 거를 네. 봤는데 네. 저를 엄청 위로해주고 계세요. 네. 다들 응원하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응원해 주세요. 네. 제가 엄청 티가 났나 보네요, 진짜. 네. 네. 굉장히 많이 긴장 풀렸고요. 이제 와서. 네. 이제부터 1시간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안타깝네요, 진짜. 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 댓글을 창을 보고 있는데 네. 약간 늦어, 좀 한 10분 시간차가 좀 있는 것 많이 같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게 한 10분 정도 전에 얘기하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저희 많이 차이가 여기 있네요. 있는 게 아마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지금 모의고사 그러니까, 얘기하고 계세요. 모의고사.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모의고사 보여드렸던 여기가 좀 네트워크가 좀 느린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차피 사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팀에서 사실은 안 토스를, 보여요. 하얗게. 댓글 토스를 해주시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하고 있어서 네. 뭐 뒤늦게나마 한 10분 전
10분 정도 10분도 넘는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시간으로 다 일일이 못 해드려도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알고 계시는 것 이걸 같아서 보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갭이 좀 있어서 바로바로 네네 반응을 못 드리고 이렇게 잘 선정을 해주신 걸로. 네네 아, 웹툰 기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다고 이제 저의 네 미래 부분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댓글창에 미래에 나올 네. 웹툰을 전에 말씀을 작년인가 한번 드렸더니 왜냐면 그때 이제 그때도 웹툰은 언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웹툰이 책이 많잖아요. 일곱 음, 권 네. 웹툰화를 하려고 몇 년이나 걸릴 작업인지라 네, 뭐 선뜻 어떤 분한테 뭐 제가 이걸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웹툰을 그리시고자 하는 분이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가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락이 조금 왔고요. 그래서 얘기도 이제 해보고 뭐 그렇기는 한데 아직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음, 아쉽네요. 근데 음, 사실 저는 되게 그 뭐랄까 제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내시는 분들이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저도 지금 어떤 음,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소설을 쓰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시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걸 하셨나요? 저도 약간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되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되게 약간 경외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웹툰도 좋지만 애니메이션으로 꼭 보고 싶어요 아 정말. 애니메이션이요? 네. 네 그렇죠. 테일즈부 쪽에서 한번 뮤직비디오 같이는 몇 번 나오기는 음, 했는데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저도 정말 좋겠지만 그게 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네. 보면서 눈에 딱 띄어가지고 체크를 했었던 건데 대부분 작품 관련 질문일 텐데 작가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셔서 맞아요. 음료수? 뭐 이런 질문도 주신 분 아 맞아요.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음료. 좋아하는 음료 지금 마시고 있고요, 제가. 커피를 주로 계속 네. 네. 제가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할 때가 제법 있는데, 그 장시간 마시기에 좋기도 하고, 아이스 음, 아메리카노. 이게 여름에는 네, 거의 이걸 많이 마시고요. 아닐 때는 이제 티를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고요. 좀 단 음료는 장시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걔가 그쵸. 금방 빨리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꽃은 저는 예전에는 이제 막 이런 꽃이 좋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저희 아이가 엄청 하는데 왜 그 나이 음, 때쯤에는 뭐가 제일 좋아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테마인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장미꽃이 제일 좋은데 엄마는 뭐가 제일 좋아 뭐 이런 질문 음, 하는데 다 좋아 그럼 되게 실망하거든요. 뭐 재미없네 엄마는 노잼이네 딱 이 느낌인데 요새는 꽃인데 진짜 다 이뻐 보여가지고 지금 아까 음. 문학동네 걸어 들어오다가 여기 보면 화단에 보라색 꽃이 아, 네, 있었죠. 맞아요. 네. 자세히 못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너무 저, 좋고 그런 것도 뭔지 아세요? 이름은 아, 네, 모르고 저희 모르시나요? 미술부에서 일부러 네. 그렇게 그 갖고 오셨더라고요. 왜 몇 그렇게요. 분이 네. 해가지고 아마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네,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블러디드의 이제 표지에도 나온 작약이 이제 저는 음, 작약이란 이름이 되게 어감이 좋아요. 그래서 음, 어떤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대문이게도 아마 작약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 요 꽃의 그 느낌도 좋지만 이름도 되게 저는 입에 붙는 어떤 그런 귀여운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꽃 음, 자체는 귀엽다기보다는 되게 우아한 꽃인데 음, 그 꽃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음, 여름이 이제 자격철 살짝 끝났을래나. 네, 음, 그렇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꽃집이 있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꽃을 해놓으시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좋아요. 네. 음. 선생님이 컵 잠깐 들으셨더니 잠깐만 이컵 누구 컵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아, 네, 계시네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선, 커피 선, 색이라 네, 잘 안 보이시나? 나우플리온입니다. 잘 네. 보이셨을지 대사까지 안 모르겠는데 나오네요. 좀 마셔야 네. 나오는데. 그리고 영문판 수출 예정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눈의 네. 아이들. 제가 답을 해야 될 문제니까. 네, 네. 뭐 사실 영문판 뭐 저 일본판, 대만판, 뭐 중국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이 아시아권에서는 계속 책이 나왔었는데 영문판은 저희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라는 아, 네.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막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요? 막 좀, 저의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네, 지금. 조만간. 네. 그리고 이 질문을 아, 읽을까요? 네, 네, 네. 네. 그
보통 한 작품 속 한 캐릭터 정도는 본인이 투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작가님과 가장 성격이 비슷한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한 캐릭터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장편을 썼다 보니까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많은 인물들이 저의 이렇게 사람은 되게 이렇게 사실은 다면성이 있어서 어떨 때는 막 소심하다가 어떨 때는 자신감 있다가 어떨 때는 냉정하다가 어떨 때는 허당이다가 이런 게 사실은 사람한테 다 이렇게 상황마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한 수많은 인물들의 어떤 조각 부분들이 조금씩은 저를 닮았지 않을까. 약간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 댓글이나 저의 블로그 같은 데서도 제가 어떤 얘기를 썼을 때 어떤 인물 같아요 약간 말투가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보시는 게 어느 정도는 맞을 거고요. 저한테 그 수많은 여러 인물들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인물이면 많은 면이 표현이 된 그런 인물들이 거의 조금씩은 닮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리스를 닮은 면도 있을 것이고 나폴레온 닮은 면도 있을 것이고 이솔렛을 닮은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윈터러에 나오지 않는 다른 뭐 조슈아나 막시민 이스핀도 사실은 저를 조금씩은 다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기별로도 캐릭터 지분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의 어찌 보면 네. 저의 과거에 예를 들어 저의 20대를 닮았구나 뭐 이런 인물은 있을 수가 음. 있겠죠. 가끔 저 리체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랑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저도 그게 매일 같지는 아닌데 쓰다가 약간 제가 웃으면서 약간 이 느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의 어떤 특정 시기를 닮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좋아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번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시냐고 네. 박수현님께서 예. 근데 계절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을을 좋아했는데 왜냐면 제가 생일이 가을이라서 그렇고요. 그런 심플한 이유였고 지금은 좀 제가 느낄 때는 각 계절을 제가 이렇게 소설 글을 쓸 때 저는 약간 배경의 어떤 배경과 이야기 상황이 조화되는 이런 거를 그렇게 썼을 때 제가 이제 제가 몰입이 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네네. 편이다 보니까 계절, 날씨, 시간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도 뭔가 시간대와 뭔가 계절과 날씨와 그리고 뭐 기후와 뭔가 거를 썼더니 다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긴 겨울에는 이런 특징이 네. 있고 여름은 이런 계절의 특징이 변화 있고. 자체를 좋아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들 어떤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사진이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우리나라에 없는 어떤 그런 기후나 뭐 그런 네네.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너무 좋고 그럴 때 굉장히 영감이 떠오르는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룬의 아이들 3부작의 엔딩은 이미 구상해 두셨나요? 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블러디드 엔딩을 말하시는 건데 사실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엔딩은 구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엔딩이 구상을 했지만 형태가 쓰다 보면은 약간의 같은 얘기인데 뭔가 느낌이 다른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윈터러도 그렇고 데모닉도 그렇고 다 엔딩은 아주 일찌감치 결정은 돼 있었는데 정작 써놓고 보니까 그거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지는 않았다. 그런 면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뒤에 나올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자녀분께서 선생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아, 읽었다면 반응이 네. 어땠는지 저희 아이가 읽어보고 싶어 하는 게 작년부터 제가 열심히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랑 놀아주지 않고 뭘 계속 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다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말렸어요. 윈터러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애가 네. 10살이고요. 음, 10살에 읽은 글은 아니다. 좀 더 크고 읽도록 하면 좋겠다. 중학생 음,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이제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언제 처음 읽은 초등학교 때 읽은 분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막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아직은 못 읽게 하고 있어요. 조금 지금 음, 나이에는 안 맞고 약간 더 나이가 들면 괜찮지 음, 않을까. 그러시군요.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왠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네. 근데 진짜 궁금해할 것 그거네요. 같아요. 뭐를 적당히 제일 적절한 어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그렇군요. 보면 좋을까? 블러디드부터 보면 될까요? 아, 약간 가볍고 한 네, 그렇죠. 윈터러보다는 조금 네, 좋아하니까. 윈터러보단 좀 낫습니다. 네. 음, 그리고 아 이거는 저도 궁금했었는데 실버 스컬 때 샤를로트가 오를란드 공국으로 안 돌아갔으면 네. 누가 이겼을까요?
원래 이게 이런 판타지 소설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한지 뭐 그러게요. 이런 굉장히 즐거운 관심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뭐 영화를 볼 때 뭐 슈퍼히어로들이 누가 더 누구보다 셀 것이다 이런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재밌는 놀이기 때문에 이 루나이들의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상상을 해서 주시는데 그분들의 궁금하고 막 재밌는 그런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런 테마를 좋아하는데 제가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한테 대해서 가지는 관점은 사람이 항상 이기기만 하거나 항상 지기기만 하거나 이러기는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어떤 그날의 컨디션 또는 뭐 그날의 어떤 상황 뭐 약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승부는 사실 둘 다 이제 뭐 충분히 세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뭐 확 쳐지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면 그냥 이제 둘 다 충분히 출연을 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작은 부분이 승패를 가릴 것 같은 뭐 이쪽이 뭐 승률 80%다 뭐 50%다 뭐 그런 어떤 승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실버 스컬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답을 그래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호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왜 답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버 스컬에서는 샤를로트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리스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윈터에 나왔거든요. 음, 그 얘기가 왜냐면 그 이야기의 흐름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쨌든 윈터러에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댓글로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 페이스북 댓글에도 달았는데 손목 괜찮으시냐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다들. 네. 사실은 좀 쉬니까 좀 나아지다가 다시 일을 하니까 또 다시 아프다가 그런 예, 약간 이렇게 뭐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약간 뭐 20년이라는 게 이제 이런저런 일을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20대 이럴 때는 그다지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거 별로 많이 못 느꼈고 그래서 뭐 약간 저는 통뼈라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40대 정도 되니까 무릎도 아프고 뭐 손목도 아프고 요새는 베개가 안 맞는지 막 목도 아프고 막 온갖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왜 이런가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반전이 될 거야 그러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아 내가 이거는 그냥 관리하며 어떻게 조금씩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관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나의 동반자가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아프면은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수영을 시작을 해서 아침에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한 거의 20년 전쯤에 수영을 배웠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거의 잊어버려갖고 완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운동을 조금 하니까 힘들기는 힘든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서 수영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자야겠다 이런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몇 개월 하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약간 적응이 되면서 아 이렇게 내가 체력을 이렇게 올려서 내가 이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저 앉아서 하는 직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 편집자라는 직업이 맞아요. 이게 목 디스크, 엄청 허리 앉아 계셔야 되죠. 이런 네, 거북목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저도 체력만큼 자신 있다였는데 네, 나이가 생각 같지 드니까 않죠, 그죠? 맞아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네.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 이렇게 약간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네. 네, 한 20대 때 얘기고요. 이제는 그쵸. 그럴 일을 수가 안 할 수는 없게 없고 네, 그럴 수가 없게 됐네요. 시간이 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네, 아 지금 59분? 600명이 돌파됐다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 마케팅 팀이 왜 지우셨어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야근하겠다고 마케팅 팀 일도 이미 야근 아닌가요, 근데? 네, 네. 이미 야근 상태이십니다. 8시가 네. 되었어요. 네, 아, 최근에 나온 웹소설을 읽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아까 네.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것저것 읽어봤고요. 뭐 좀 많이 읽은 것도 있고 뭐 조금 적게 읽은 것도 있고 처음에는 초반 전개가 궁금해서 어떻게들 요새 초반에 하시는가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 조금만 재미없으면은 그만 읽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소설이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요새 초반 전개 하시는 거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독자분들도 생각보다는 인내심이 있으시다. 이 초반에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 그런 거를 느끼면서 또 읽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약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쓸 당시에도 트렌드가 이제 있었고 세월에도 쓸 때 뭐 룬의 아이들은 좀 그때의 트렌드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트렌드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그 트렌드를 전혀 모르고 봤을 때는 약간 당황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니까 아 이게 지금 트렌드여서 이미 사람들이 설명을 생략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금방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감상보다 좀 다른 감상이 있는데 너무 연재들을 빨리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뭐 5회 또는 7회 이렇게 한 번에 막 5,000자씩 정도를 보통 쓰시는데 더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거를 그런 연재를 1년 이상 뭐 이어가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정말 대단하다. 또 미리 많이 써두시고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시간으로도 계속 그렇게 또 해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근데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20년 정도를 이걸 했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 작업들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책이 좀 빨리 안 나온다 이런 관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작가라는 직업도 약간 지속 가능한 작가 생활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건강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이 뭐 이제 손목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도 체력도 문제지만 멘탈도 정신 건강도 이렇게 내가 챙겨서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이게 지속 가능한 10년, 20년을 더 미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뭐 제가 이제 그냥 저의 감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많은 글을 쓰시는 이런 분들이 몇 년간 이거를 하시면 좀 쉬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의 시장이 약간 거기 쉬게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엄청난 양으로 속도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쏟아내시는 이런 분들이 20년 뒤까지 또는 20년보다 더 먼 미래까지 계속 작가 생활 해주시면 좋겠기 때문에 약간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약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해답은 없지만 지금의 이렇게 빠른 이런 것들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되게 소모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이제 조금 오래 써온 관점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열심히 달렸으면 조금 쉬어주고 다음 거를 또 하시고 약간 그게 이제 체력도 마찬가지지만 체력이란 것도 사실 무한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20대 때에는 그냥 계속 갈 것처럼 되게 실감이 안 나요. 아플 거라는 거를 실감할 수 없는데 맞아요. 그거 말고 정신 건강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좀 20년 동안 이런 걸 하다 보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악플도 많이 겪어보고 여러 가지 사건도 겪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나름 여러 가지 겪어봐서 이제 내가 제법 멘탈이 튼튼해졌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살아오다가도 작년에 실시간 연재를 딱 한 달 정도 했잖아요. 근데 약간 힘든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한 달밖에 안 했는데도 저는 심지어 일주일에 3번밖에 연재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그게 연재를 물론 또 미리 써놓고 하는데도 오늘 이 글이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또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힘든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1년, 2년 이렇게 길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약간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쓰니까 계속 이 시장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어떤 그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막 제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거는 작가로서도 있지만 약간 독자로서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네요. 네. 그렇죠. 저도 듣기만 해도 그냥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 타임의 그 연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게다가 실시간 반응을 계속 감당하면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약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광장이라기보다 우주 같은 데 떨어져가지고 그 너무 그런 외로운 그런 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이 얘기를 이렇게 빨리 해나가려면은 저도 지금 판타지소 제가 어제다 썼는데 윈터러를 다 쓰는데 한 1년 2개월인 것밖에 안 걸렸다는 거를 제가 지금 뒤늦게 좀 놀랐는데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쓰려고 하면 일상생활이 없어요, 별로. 뭐 저도 지금 그때 쓰던 시절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좀 일상이 없는 상태에서 써야 그 속도도 가능하고 몰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음. 그런 다음에는 약간 또 이게 사람이 쉬어주지 않으면 이게 그쵸. 리프레시가 되질 네. 않아서 판타지 세계는 좀 다른 소설 쓰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물론 비슷한 어떤 것이 있으시겠지만 판타지 소설은 유난히 이게 이 현실의 세상하고 또 이렇게 어떤 갭이 있는 이 세상에 제가 몰입을 해야만 이 얘기가 잘 나오거든요, 술술. 그러다가 이렇게 현실 세상에 오면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약간 비적응의 상태가 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년간 하고 나면은 약간 그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약간 터널 시야 같이 돼서 스트레스를 작게 받고 또 엄청 크게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저도 사실은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이 이렇게 부흥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쏟아내는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네. 워낙 그 글쓰기도 굉장히 쉬워졌고 옛날에는 이제 종이책을 하려면 그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누구나 정말 맘만 먹으면 쓸 수 있으니까 굉장하게 작가들도 많아졌는데 이런 시점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몇십 년간 작가 경험에서 오는 말씀을 해주신 거라. 네. 아이고, 저는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좀 더 빨리 쏟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지금 예, 보고 계신 독자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은 드는데 제가 지금 특히나 이제 뭐 저는 지금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가지려는 거를 약간 저한테는 이제 좀 적응이 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소설에 확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또 다른 저의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부모로서의 역할 같은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실감이 안 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까먹을 것 같은.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의 뭐 친구의 뭐 부모님 이런 분들과 잘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다가도 한참 소설을 이렇게 열심히 쓰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고 약간 딴 세계에 갔다 온 것 같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환을 잘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뭐 노하우랄까 적응일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소설을 빨리 쓰고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약간은 끊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오래 가면은 또 그게 사람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기 어렵게 만들고 멘탈이 회복되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면이 있네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문동 씨 유튜브 채널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한 질문 정도만 더 답을 드릴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이 얘기 드렸나요? 전자책. 아, 전자책은 따로 전자책 말씀을 전자책도 문의가 좀 그 블러디드 나올 때도 문의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또 전자책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전자책은 그러니까 제가 작업이 아직 이게 모든 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서 확정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아직 어떻게 언제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는 있고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면 사인회 얘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사인회 있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 23일 일요일 날 11시부터 사인회 시작할 거고 문학동네 부스에서 사인회를 할 예정이고요. 번호표는 10시부터 나눠드릴 건데 자세한 공지는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올라가 있으니까 사인회 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시고 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인회 당일에 오셔도 책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사인 문학동네 부스에서도 윈터러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책 못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구입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사서 네. 오셔도 됩니다. 네. 네, 또 사인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때까지 며칠 네, 동안, 며칠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네요. 일요일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오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오시기에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조금 만약에 뭐 이제 끝날 때쯤 오시더라도 또 이렇게 도서전을 구경을 하시면 좀 재밌지 네. 않을까. 저는 제가 예전에 사인회가 없을 때도 도서전을 곧잘 구경을 하러 갔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때 그날은 제가 구경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일 인기 있었던 부스는 성심당 부스라고. 네? 거기에 튀김 소보로가 그렇게 아, 잘 나갔다는 진짜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일요일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인기가 좋으니까. 성심당제 한 번 가본 적 있거든요. 네. 대전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한 번 가봤었는데 네. 뭔가 맛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라서 많은 기억이 음. 정확하게 나진 않습니다. 그날 어떻게 공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먹으면 끝내는 걸로. 네.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한번 이렇게 찾아뵐 수 있기를 제 멘탈이 남아 있으면요. 네. 그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네, 하자고 하고요. 안 그때는 그러면 어깨만 출연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든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저희가 늦게 와서 급히 공수한 데뷔 20주년 너무 케이크입니다. 귀여워요. 네. 이렇게 좀 드릴까요? 네. 케이크 진짜 귀여워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 네, 20주년이라서 초를 2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독자 여러분, 네, 20년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